헬로윈을 시작으로 점점 지쳐가는 일주일의 끝에 드디어 찾아온 금요일. 한창 불금을 즐기고 있는 당신에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퓨처영사과 만담경관입니다. 현재 본인 명의 대포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출금된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로 몇 가지 조사를 할 테니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아이 시끄러 미치겠네 저 씨발년. 요즘은 워낙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 이에 관련된 피해 빈도는 많이 줄었지만 2006년에서 2011년까지 그 누적 건수가 국내에서만 약 3만 3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2004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한 가짜 경찰의 지시로 알몸 수색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은 돈이 목적인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 이 가짜 경찰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의) 금요일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카운터를 보는 금발머리의 10대가 고객의 돈을 훔쳤다는 신고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본인을 스캇 경관이라고 호칭하며 유치장에 감금된 채로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당장 그녀의 몸수색을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명존세 땡기네요. 전화를 받은 건 여성 매니저인 도나. 당연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생각들지만 경관의 강압과 협조해달라는 말에 이를 순응해버리고 맙니다. 절도죄로 지목된 사람은 카운터 직원인 루이스 오그본. 그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보겠다고 하지만 도나는 경찰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녀의 말을 묵살해버립니다. 수화기 속 경관 역시 결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말로 권위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결국 도나는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 알몸 수색을 시작하게 되고 경관이라는 미친놈의 전화통화만으로 루이스는 앞치마만 입은 채 알몸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이 한창 피크타임인 때라 도나는 계속해서 창고에 머무를 수 없었고 이를 경관에게 얘기하자 그녀가 도주 가능성이 있으니 루이스를 잘 알고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란 말에 서머스는 자신의 약혼자 월터 닉스를 부릅니다. 월터도 역시 경찰의 명령에 따르게 되는데 경찰의 명령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루이스를 다 벗긴 뒤 춤을 추고 팔 벌려 뛰기를 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엎드리라 한 뒤 엉덩이를 때려라 라며 체벌을 가하게 하고 성폭행을 지시합니다. 여직원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월터는 계속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요. 매장 유지보수 담당 직원의 의심으로 장난 전화임이 밝혀지고 나서야 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게 멍청한 건지 알면서 그런 건지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싶네요. 어떻게 한치 의심도 없이 명령을 따랐을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에 관련해 스탠리 밀그램 복종 실험을 예로 들자면 실험자를 모집해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분배시켜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는데 각자 다른 방에서 인터폰으로 목소리를 듣는 구조로 사실 학생 역할은 연기자가 목소리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험자들은 모두 교사의 역할만을 분배받은 것이죠. 한 문제씩 틀릴 때마다 15V의 전압을 높이도록 지시했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실험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지만 교수는 그 정도로 사람은 죽지 않는다.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하자 65%의 사람들은 450V까지 단계를 올려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망이 가능한 전압입니다. 실험 도중 중단을 해도 좋다고 했으나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실험자들의 대답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이는 권력에 의한 심리적 묵인과 맹목적인 권위에 의한 복종의 사례이며 권력자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내 책임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도나는 불법 감금 혐의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해고되었고 도나의 약혼자 월터는 불법 감금과 미성년자 학대로 징역 5년형을 받습니다. 원래 20년 징역형이지만 상대가 경찰인 줄로 착각한 점이 참작되었고 도나와는 파혼했습니다. 장난 전화의 범인은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인간으로 사설 보안 업체에서 일하며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하자 경찰 잡지, 서류, 권총, 유니폼 등이 발견되는 등 경찰관을 꿈꿔왔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외에도 9개의 패스트푸드점에 장난 전화를 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9건의 사건 모두 공중전화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중전화에 있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화 음성과 스튜어트의 목소리를 식별할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 이 사람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지라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변호사의 변호 덕분에 이 미친 변태 같은 놈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작 컴플라이언스라는 영화로까지 제작되는데요. 컴플라이언스란 법과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성폭력으로 변질된 사건.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답답하긴 하지만 실제로 나보다 나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그 규제에 대한 상당한 꺼림칙함을 느끼면서도 순응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매장이 바쁘고 당황했다 해도 정체모를 인간에게 이렇게 쉽게 당해버리다니 참 황당하고 열받는 사건이죠. 여담으로 매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 경찰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스 오그본은 패스트푸드점으로부터 56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고 이 패스트푸드점은 공식 사과 성명을 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관리자 프로그램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명좌